네, 오늘은 일단 제가 연구했던 거를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2021년에, 이것도 뭐, 진짜 딱 3년 됐네요. 2021년에 인지과학이라는 우리나라 저널이 있거든요. 한국인지과학회. 거기에 이제 출판했던 제 연구인데, 연구 제목은 사건 관여도, 그러니까 사건의 뭐, 얼마나 내가 관련되어 있는 사람이냐,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 구경하는 사람 입장이냐, 직접 그 사건에 관련된 사람이냐, 아니면 뭐, 관련된 당사자의 가족이냐, 그런 겁니다. 이게 사건 관여도가 그런 뜻이고, 그다음에 이제 심각성. 이건 말 그대로 얼마나 심각하냐. 네. 그러니까 범죄가 있는 거죠. 범죄가 근데 뭐 심각성이 다 똑같진 않잖아요. 똑같이 뭐 사기를 당하더라도 더 피해 규모가 큰 사기가 있고 피해 규모가 작은 사기도 있는 거고. 이제 그런 게 심각성이죠. 피해 규모가 큰 거는 심각성이 높은 거고. 보이스피싱에서 뭐 몇 억을 당했어. 그러면은 심각성이 높은 사건이고. 근데 이제 한 2, 30만 원 당했어. 이제 상대적이긴 하지만은 심각성이 좀 낮은 사건이겠죠. 그런 개념입니다. 근데 이제 요거는 이제 심리적 변수죠. 그래서 요 사건의 관여도와 심각성 요 두 개는 이제 심리적 변수예요. 요런 심리적인 요인이, 어, 요즘도 물론 이슈가 되고 있지만은, 당시에 또 이슈가 됐던 게 인공지능 판사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왔었거든요. 인공지능 판사. AI 졌지죠. AI 졌지. 이 인공지능 판사의 판결을 받아들일 거냐, 받아들이지 않을 거냐. 이런 게 이제 인공지능 판결에 대한 수용도라고 표현할 수 있을 텐데, 그것에 미치는 효과에 이걸 연구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사람 판사가 있고 인공지능 판사가 있다면은, 이 사건에 대한 판단을, 이 사건에 대한 재판을 누구한테 받고 싶냐, 그런 거죠. 이 사건, 뭐, 좀 다른 말로 누구한테 맡기는 게 맞냐? 사람 판사한테 맡기는 게 나으냐? 인공지능 판사한테 맡기는 게 나으냐? 그런 게 이제 수용도예요. 얼마나 인공지능 판사한테 이 사건을 맡기는 거를 우리가 얼마나 받아들일 수 있느냐? 얼마나 수용할 수 있느냐? 그래서 이걸 이제 영어로 표현하면은 acceptance라고 표현할 때도 있고 acceptability라고 표현할 때도 있는데, 그래서 요 연구를 이제 해본 거죠. 혹시 아나 모르겠네. 요 은영 선생이라고 이제 불러야 되나? 지금 미국 가 있어요. 여러분 선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선배 지금 미국 가 있고 좀 기회가 돼서 같이 연구를 좀 했죠. 그다음에 제가 있는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또 박사과정 선생님 한 분이 또 같이 좀 도와줬습니다. 자, 그래서 연구 어떻게 했는지를 좀 보여드리면, 일단은 실험 자극을 보면 돼요. 제가 시나리오를 만든 건데, 이렇게 지금 표를 보여드리면 요 시나리오가 지금 조건별로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건의 관여도가 낮은 조건, 높은 조건, 이렇게 시나리오가 있는 거고요. 요 세로축에는 이제 심각성이죠. 네. 사건의 심각성이 낮은 조건 시나리오, 높은 조건 시나리오 이렇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여기가 뭐 이사분면이라고 해야 되나? 요 첫 번째 칸 사건에 대한 관여도도 낮은 수준이고 심각성도 낮은 사건인 거죠. 요거 이제 교통사고 사건을 이렇게 네 가지에서 시나리오로 만든 건데 A라는 사람이 도로에서 차선을 변경하다가 옆 차로를 주행 중이던 승용차를 치고 그대로 현장을 떠난 혐의로 기소됐다. 뭐 뺑소니라는 얘기지. 그다음에 충돌 직후 피해 차량 운전자는 이게 피해 차량이에요. 피해 차량. 갓길에 차를 세웠으나 A씨의 차량을 뒤쫓지는 않았다. 피해 차량 운전자 동승자는 다치지 않았으나 차량 수리비가 소요되었다. 요게 이제 심각성은 좀 낮은 거란 얘기죠, 이게. 그래서 법정에서 A씨는 차선 변경을 시도하던 중 경계석을 쳤다고 생각했지 피해 차량을 치였다고는 인식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이게 심각도가 낮고 관여도도 낮은 거예요. 왜냐면 이게 A씨가 제3자잖아. 나랑 관련된 어떤 사람이 아닌 거거든. 근데 이제 똑같은 이야기가 관여도가 높은 것으로 가면은 내용은 다 똑같아요. 내용은 다 그래야죠. 이게 심리학 실험은 그래야 되는 거잖아. 내용은 다 똑같은데 요게 이제 당신의 부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완전 관여도가 높아지죠. 이 사건 당사자가 나랑 관련된 사람이야. 당신 아버지가 뺑소니 사고 가해자인 거지. 이렇게 되면은 이제 관여도가 확 높아지잖아요. 이렇게 이제 조작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심각성이 높은 사건은 역시 관여도가 낮을 때는 A씨죠, 그냥. 나랑 관련 없는 사람이야. 제3자야. 타인이야, 타인. 근데 이제 사건이 좀 심각하죠. 21시경 혈중 알코올 농도 0.07. 이게 면허 정지 수준이거든. 예. 그러니까 요게 심각하지. 음주운전이라는 얘기야. 요런 식으로 이제 확 좀 구분을 했어요. 시나리오를. 그래서 이 그러니까 술을 음주한 상태에서 트럭으로 주행하던 중 갓길에서 낚시를 준비하던 피해자를 들이받은 뒤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벗어났어. 그리고 이제 이게 또 심각한 거죠. 피해자가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던 중 뇌 손상으로 사망하였다. 또 이제 심각성이 또 올라가지. 예. 그리고 이제 A씨는 피해자가 당시 도로와 갓길 경계 부근에 쪼그러 앉아 낚싯바늘에 무언가를 끼우고 있던 것 같았으며 도로 쪽으로 나와 있어서 정상적으로 주행하였을 경우 충격할 수 있을 것이라는 느낌을 받아 좌측으로 피해 진행하였다라고 진술했다. 그러니까 이게 거짓말이라는 얘기. 예. 이렇게 이제 심각성을 조작한 거야. 근데 요거는 관여도는 낮은 거지. A씨는 내가 그냥 나랑 관련된 사람은 아니야. 그러니까 뉴스에 나오는 사건 같은 거죠, 요거는. 뉴스에 나오는 사건 같은. 근데 관여도가 높아지면은 역시 당신의 부친이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똑같은 얘기입니다. 요것만 바꾼 거야. 나랑 관련성이 확 올라간 거죠. 나랑 관련성 이렇게 확 올라간 거를 빼면은 똑같은 얘기인 거예요. 이렇게 이제 그 시나리오를 조작을 한 다음에 물어본 거죠. 나는 이 사건을 인공지능이 판결하는 것에 대해 수용할 수 있다. 이런 진술문에 대해서 7점 척도로. 7점 수용할 수 있으면은 매우 그렇다. 수용하기 어려우면은 그렇지 않다. 이렇게 응답을 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결과를 분석을 했는데 결과 분석하기 전에 여기 이따 물론 이 논문 보내드리겠지만은 이제 부록에 가면은
그 사건을 요 교통사고 하나만 사용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근데 그거를 연구 본문에 다 넣기는 너무 좀 어, 많아서 양이 이제 부록으로 빼놨죠. 그래서 성범죄 그 사건 스토리도 있었고 여기 저작권 침해 사건 스토리도 있었고 요거는 나중에 혹시 여러분들이 읽어보세요. 아, 요런 식으로 실험하는구나. 다시 이제 첫 번째 실험 결과로 좀 돌아가 보면, 음, 일단 그 상호작용이 나왔어요. 상호작용. 여기 지금 X축이 관여도고, 요 X축이 관여도고, 요 막대 그래프에서 흰색이 심각성이 낮은 거, 검은색이 심각성이 높은 사건이거든요. 근데 이 관여도가 일단 낮을 때, 관여도가 낮고 심각성이 낮은 사건의 경우에는 인공지능 판사에 대한 수용도가 떨어지죠. 근데 관여도가 낮고 심각성이 높은 사건에 대해서는 인공지능 판사에 대한 수용도가 좀 올라가요. 요런 게 이제 좀 흥미로운 부분이었어요. 반대로 관여도가 높아. 내가 직접적으로 관련된 나의 지인이야. 나의 가족이야. 근데 사건의 심각성이 낮아. 그러면은 인공지능 판사의 판결을 받겠다는 의도가 높아져요. 근데 심각성이 높아. 알코올 섭취가 막 나오고 음주운전이고 뺑소니야. 그러면은 인공지능한테 판결을 받고 싶지 좀 않아 하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상호작용인 거예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패턴이 되게 비슷하지. 그러니까 나랑 관련된 사람이 아니고 심각하지 않아. 그러면은 인공지능한테 그냥 이런 별거 아닌 사건은 인공지능한테 그냥 앞으로 좀 맡기자. 그런 의견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뭐 일종의 경범죄? 음? 심각하지 않은 사건을 인간 판사가 막 머리 아프게 고생하지 말고, 음? 뭐, 그냥 사람들이 생각할 때, 에이, 저런 별거 아닌 문제들, 음? 큰 문제 아닌 것들은 그냥 인공지능한테 맡기자. 이런 의견이야. 근데 이 좀 나랑 관련이 없더라도 사건의 심각성이 높으면 그거는 인공지능이 오히려 맡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야. 인공지능 판사가 판결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무거운 중범죄 같은 경우인데 남 얘기야. 그게 내 얘기는 아니야. 무거운 중범죄인데 나랑 관련 없어. 그냥 제3자 뉴스에서 나오는 얘기야. 그러니까 저런 거는 인공지능이 판단해서 마치 좀 더 인공지능이 제대로 판결해서 제대로 벌 줘야 된다. 약간 그런 느낌이 있었어. 잘 따라오고 있죠? 네. 항상 자기 연구 얘기할 때는 이렇게 연구자가 혼자 재밌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늘 좀 이렇게 중간에 한번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 부분이 일단 여기가 이해됐나요? 예. 그러니까는 별거 아닌 문제고 제3자의 문제는 사람들이 그런 건 인공지능에게 맡겨서 빨리빨리 처리합시다 이런 느낌이고 일단 내 일 아니고 남 얘기고 근데 심각한 일이야 그게 사회적인 파장을 주는 일이야 그런 거는 인공지능한테 맡겨서 좀 빡세게 확실히 처벌받게 합시다 그런 얘기라고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내 문제네 관여도가 높아지네 그러면은 좀 달라. 관여도가 높은데 별거 아닌 문제는 인공지능한테 맡기고 싶은 거지.
그러니까 이 별거 아닌 문제니까 인공지능한테 맡겨야 확실하게 별거 아닌 걸로 처리해 줄 거 아니야. 마치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요 별거 아닌 일이니까 인공지능한테 맡겨서 좀 확실하게 낮은 판결을 받자. 뭐 이건 그런 의도인 거지. 그래서 수용도가 올라가. 근데 심각해져. 내가 관련된 일이고 내 가족이 관련된 일인데 심각해져. 근데 그거는 인공지능한테 판단받기 싫은 거야. 왜냐면 확실하게 높은 판결을 받을 것 같거든. 높은 형량을 받을 것 같은 거거든. 이런 거는 좀 약간 융통성 있는 사람한테 받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심각할수록 사람한테 받고 싶은 게 있는 것 같아. 이런 심각하고 내가 관련된 문제를 인공지능한테 받기에는 인공지능을 신뢰할 수 없다. 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아. 음? 이런 심각한 문제를 인공지능한테 맡기기에는 좀 신뢰할 수 없다. 그러니까 요게 인간이 지금 두 마음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상호작용이야. 이렇게 X자 모양이잖아. 그래서 요게 지금 요게 상호작용인 거지. 사건이 심각한데 관련성이 낮으면은, 그거 인공지능한테 판결받자. 인공지능이 더 그런 심각한 문제를 신뢰 있게 판결해 줄 거야. 이거 남 얘기일 때. 남 얘기일 때는 심각한 사건을 인공지능한테 맡기자 그래. 근데 그게 내 얘기가 되면은 응? 인공지능한테 맡기지 말자 그래. 그다음에 이제 이 성범죄 같은 것에서도 성범죄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뭐 인공지능, 이 사건 관여도가 낮을 때 낮고 심각한 사건이면은 역시 확실하게 인공지능한테 맡기자 이런 게 역시 나와요. 근데 요 성범죄는 나도 이제 늘 좀 고민인데 이게 만약에 우리 가족이 당한 일이야. 우리 가족이 가해자인 거지. 우리 가족이 가해자일 때는 이렇게 좀 우물쭈물하는 것 같아. 사람에게 맡기기도 그렇고 인공지능한테 맡기기도 그렇고 지금 약간 그런 상태야. 그래서 여기에 차이가 없었어. 하지만 여기서는 차이가 없고 여기서는 차이가 있으니까 이런 상호작용은 역시 있는 거죠. 근데 이거는 확실해. 남 일이, 다른 사람, 남 일인데 심각하면은 인공지능이 해야 된다는 거야. 그렇게, 이렇게 받아들여. 그다음에 저작권 침해 같은 경우도 패턴이 똑같죠. 남 일인데 심각하면은 인공지능이 해야 돼. 근데 내 일이야. 내가 관여돼 있어. 내 가족이나 친구가 관여돼 있어. 내가 관여돼 있는데 심각하면은 인공지능이 하라 그래. 항상 이제 요런 게 나타났고 요거 이제 요 세 가지 시나리오 전체 결과 그래서 패턴을 보면은 이제 동일하죠. 동일한 패턴이 나오죠. 그래서 요렇게 첫 번째 실험을 좀 해봤고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실험을 좀 해봤는데 첫 번째 실험이 인공지능 판사에 대한 수용도라면은 두 번째 실험은 인공지능 배심원, 우리나라에서는 뭐 많이 사용하고 있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이제 국민 참여 재판이라는 이름으로 좀 운영되는 게 있잖아요. 근데 미국 같으면은 이제 배심원들 판결이 비교적 더 활성화돼 있고 그런 것처럼 인공지능 배심원의 참여를 어느 정도 수용할 것이냐, 그 연구를 해본 거예요. 그래서 배심원단을 보통 12명으로 구성을 하게 되는데, 12명의 배심원단 중에서 인공지능 배심원단을 몇 명까지 수용할 수 있냐. 그러니까 12명을 다 사람으로 해도 되는지, 아니면 완전 반대쪽에는 12명을 다 인공지능으로 해도 되는지, 그런 거. 어, 이것도 일종의 이제 인공지능 판사랑 비슷하죠. 인공지능 배심원이 판결을 하는 거니까. 이렇게
해서 연구 방법이나 조건은 실험이라고 비슷하고 스토리도 실험이라고 비슷한데 이제 마지막 질문이 실험일은 인공지능 판사를 얼마나 수용할 수 있습니까? 그런 거였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보시면은 당신이 참여시킬 인공지능 배심원 수를 쓰세요. 이렇게 돼 있는 거죠. 0에서 12 사이. 그러니까 인공지능 배심원을 한 명도 안 쓰겠다. 다 사람으로 하겠다. 그럼 0인 거고. 아니야, 나는 12명을 다 인공지능 배심원으로 쓸 거야. 그럼 12인 거죠. 그러니까 사실 13점 척도인 거나 마찬가지예요. 13점 척도. 0에서 12 사이로 이제 평가를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분석을 해봤더니 여기서도 제가 이제 그림을 그려놨는데 패턴이 되게 비슷하죠, 그렇죠? 네, 아까 실험이라고 패턴이 되게 비슷해요. 역시 내 일이 아니야. 관여도가 낮아. 남일이야. 남일일수록 인공지능 배심원의 수를 한 7명까지 늘려도 괜찮다는 거지. 예. 그리고 대부분 그래도 반반이에요. 그렇죠? 반반. 뭐 내일이 아니고 남일이고 또 그렇게 심각하지 않으면은 뭐 반반하면 공정하지 않을까? 뭐 이런 게 나오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완전히 이제 반대로 내 일이네, 이게. 예. 나랑 관계된 사람의 일이네. 정확하게는 이런 거죠. 나랑 관계된 사람의 일이네. 그러면은 사람이 해줬으면 좋겠는 거지. 인공지능 판사의 숫자가 4.6명, 그러니까 네다섯 명으로 좀 줄였으면 좋겠는 거야. 사람이 많았으면 좋겠는 거야. 그리고 아까 실험이라고는 다르게 이제 성범죄에서도 이거는 완전 동일한 패턴이 나타났어요. 동일한 상호작용. 남일이야. 남일이면은 심각할수록 인공지능이 해야 된다. 근데 나랑 관계된 사람 일이면은 나랑 관계된 사람이니까 가해자란 얘기죠. 가해자일 때는, 이거 좀 사람이 많이 해줬으면 좋겠다. 저작권 침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일이야. 다른 사람이 저작권을 침해했대. 그리고 여기서 제 흥미로웠던 거는 특히 높았어요. 이 숫자가. 8명까지. 이런 지식재산권 문제는 인공지능이 좀 심각할수록 인공지능 배심원을 늘려야 된다는 거지. 왠지 인공지능이 지식재산권 문제를 더 확실하게 이렇게 판결해 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사람들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근데 이제 나랑 관련된 사람이 약간 그 문제를 일으킨 사람이야. 그러니까 원고죠, 원고. 그러면은 좀 사람이 막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또 되고. 사람이 그래서 이렇게 늘 두 마음이 있어. 전체적인 결과도 이렇게 비슷한 패턴이고. 근데 여기 지금 전체 패턴에서 7.45까지 올라간 거는 요 저작권 침해에서 얘가 8점까지, 그러니까 8명까지 올라간 영향이 좀 컸어요.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첫 번째 연구를 그 좀 해봤는데, 그러니까 사실 요 연구하고서 이제 시리즈로 좀 뭔가 계속 하려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영어로 관여도는 인볼브먼트고, 이제 사건의 심각성은 시비얼리티고, 수용도는 이제 억셉턴스라고 그냥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연구를 좀 시리즈로 계속 좀 해보려고 했는데 하여튼 강의하느라고 강의하고 책 쓰고 막 하다가 좀 못했네. 예. 그래도 이제 할 거예요. 예. 여기는 이제 관여도가 나랑 관련된 사람이었잖아. 근데 이제 원래 시리즈로 생각하고 있는 게 그런 거 조금씩 바꾸면 되잖아요. 그냥 진짜로 이제 진짜로 내가 이렇게 됐을 때. 그다음에 이제 그 어떻게 인공지능 진짜로 내가 가해자가 됐고 내가 원고야 문제를 일으킨 사람이 됐을 때 과연 인공지능한테
판결을 받고 싶어 할까? 이제 그런 거죠. 그렇게 한번 조작을 해서 이제 추가 실험도 해보고, 그 스토리도 좀 바꿔보고, 변수도 이제 한두 개 더 바꿔보고 이렇게 지금 생각한 게 있었는데, 해야죠, 이제. 그리고 이거 지난주에 우리 발표 들은 것 중에 그 기계가 잘못하면은 좀 뭐 관대하다 뭐 그런 걸 좀 봤었는데, 뭐 이제 그것도 아이디어를 좀 얻긴 얻은 것 같아요. 그거랑 관련해서 인공지능이 뭔가 잘못을 하면은 누가 처벌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나? 그리고 인공지능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기계가 잘못해서 어떤 피해가 일어난 거에 대해서 또 그게 기계에게 피해를 준 거일 수도 있고 인간에게 피해를 준 거일 수도 있잖아요. 음. 그때 뭐 판결 누가 벌 받아야 되냐? 인공지능이 벌 받아야 되는 거냐? 그거 만든 사람이 벌 받아야 되는 거냐? 하여튼 뭐 연구할 게 되게 많은 것 같아. 근데 그 모든 게 사실 억셉턴스지. 얼마나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느냐. 그래서 요 수용도 이런 게 이제 기초 연구죠. 요 수용도 연구부터가 돼야 또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걸 어떻게 수용할지를 파악을 해야 그 기술의 파급력을 알 수 있는 거니까. 사실 다 초기 단계인데 이런 수용도 연구부터 많이 좀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요. 아직 다 기초 단계라서.